네, 이번 시간에도 이어서 구조체의 활용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이렇게 사각형의 넓이와 둘레를 구하는 프로그램을 구조체를 이용해서 정확하게 작성해보는 시간을 가졌죠. 이렇게 한번 작성된 프로그램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코딩을 해보시고 완벽하게 이러한 쓰임새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시고 프로그램의 재미를 느끼시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조체를 올바르게 비교하는 방법을 한번 이해하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새로운 소스 파일을 만들어 주고요. 이제 샵 include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제 return 0까지 한번 작성해 주고 이름은 다음과 같이 해주겠습니다. 구조체의 비교라고 해주는 것이죠. 자, 바로 다음과 같이 구조체를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구조체의 포인트는 int x와 int y라는 두 개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번 이렇게 정의를 해 볼게요. 이제 다음과 같이 두 개의 점을 한번 메인 함수에서 사용을 해 볼게요. 이제 포인트 2까지 이렇게 두 개를 사용하는데 포인트 1, 즉 첫 번째 점 같은 경우는 x좌표가 30이고 y좌표는 10이라고 해 볼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점 같은 경우 또한 마찬가지로 x좌표가 30이고 y좌표는 10이라고 해보겠습니다. P1과 P2는 같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한번 다음과 같이 printf P1과 P2가 같습니다 라고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구조체는 아무리 같은 구조체 타입이라고 하더라도 두 개의 변수 자체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P1과 P2 자체는 그 자체로 쓰일 수가 없기 때문이죠. 두 개를 정확하게 비교하려면 다음과 같이 비교하는 게 올바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if p1.x는 p2.x와 같다. 그리고 p1.y는 p2.y와 같다. 이제 이 경우가 올바른 판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 포인트라는 것은 우리가 좌표 평면 상에서 하나의 점을 의미한다고 했기 때문이에요. 이제 이런 경우 다음과 같이 p1과 p2가 같습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한번 이렇게 실행을 해보게 되면은 P1과 P2가 같다는 메시지를 출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구조체 자체는 그대로 비교를 못한다는 점을 확실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각 구조체별로 특징을 잡아서 이렇게 비교하는 부분을 따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바로 다음과 같이 할 수가 있어요. void compare point라고 한번 이렇게 함수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죠. 이 다음에 struct point p1, struct point p2를 만들어서 이렇게 따로 아예 함수로 만들어서 관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위로 올릴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훨씬 더 합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다음과 같이 compare point라는 다음에 p1, p2를 넣어주는 거죠.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정말 굉장히 많이 구현이 됩니다. 이렇게 실행했을 때도 똑같이 같은 결과를 보여주지만 이게 메인 함수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체계적으로 보인다고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포인트라는 구조체 하나만 비교하는 함수가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메인 함수에서는 이제 이렇게 그걸 사용만 해주면 되는 이런 설계적으로 훨씬 깔끔한 구조가 체계적인 구조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네, 이제 하나의 예제를 더 해볼 건데요. 다음 예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많은 프로그램에서 실제로 활용되는 방법 중 하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마 나중에 컴퓨터 공학과나 그런 곳에 다니시는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다양한 자료 구조나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많이 사용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구조체의 배열인데요. 실제로는 이렇게 다양한 데이터를 구조체의 배열을 이용해서 관리하는 경우가 아주 일반적이에요. 자, define 사이즈를 5라고 잡겠습니다. 이 사이즈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사용해볼 프로그램에서 학생 구조체를 다루게 되는데요. 그 학생의 총 명수를 이 사이즈라고 한번 잡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truct student int number 그 다음 character name 20이라고 잡고요. 한글 이름으로 총 10글자까지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때 말씀드렸듯이 한글과 같은 경우는 한 글자당 2개의 2바이트를 차지하기 때문에 캐릭터 같은 경우는 하나당 1바이트이기 때문에 20이라고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은 총 10개의 한글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자, 더블 그레이드라고 넣어주겠습니다. 이 그레이드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GPA, 즉 학점을 의미한다고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이렇게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truct student list라고 이렇게 리스트라는 이름의 구조체 배열을 만들어 줍니다. 어떤 구조체냐면 이렇게 struct student라는 이름으로
즉 학생 구조체를 이렇게 리스트로 만들어 준 거죠. 즉 우리가 만든 변수명은 리스트입니다. 자, 이제 다음과 같이 int i를 한번 만들어 주고요. for i는 0부터 사이즈까지 이렇게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한 명의 학생마다 그 이름과 학번과 학점을 입력받을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rintf 학번을 입력하세요라고 한번 이렇게 해줄게요. 다음 scanf에서 이렇게 학번을 입력받도록 합니다. list i.number 즉 구조체의 첫 번째 인덱스 해당하는 학생의 학번을 입력받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을 입력하세요. 이렇게 이름 또한 입력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 자, scanf 이렇게 문자를 입력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요. 자, 이후에는 printf 학점을 입력받습니다. 지난번에 또 말씀드렸었지만은 더블령 같은 경우는 입력을 받을 때 %lf로 받는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list i는 이렇게 grade 입력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 부분이 모두 끝날 때쯤에는 5명의 모든 학생들의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겠죠.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냐면 이 프로그램 상에서 저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램에 올라가 있는 이 프로그램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정확히는 램의 학생들의 정보가 일시적으로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사이즈까지 이렇게 반복을 하는데요. printf 학번 이렇게 출력하고 이름 이렇게 출력하고 학점 또한 마찬가지로 이렇게 출력해 줄 수 있도록 합니다. 이제 각각의 number, 그 다음 list i.name, 그 다음에 list i.grade가 이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름 같은 경우는 문자열 형태이기 때문에 %s를 해줘야 됩니다. 이제 한번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 총 5명의 학생의 정보를 차례대로 입력을 받게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 학생에 대한 이렇게 학번을 입력하라고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1이라고 한번 넣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한번 아무렇게나 데이터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학생 같은 경우는 제가 되고요. 네, 제 실제 학점인 4.23을 이렇게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이런 식으로 뭐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형태로 데이터를 넣고요. 네 번째 학생은 저희가 교수님인 김태형 교수님 이렇게 한번 넣어 보도록 하고 학점 1.15 이렇게 넣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가 원하는 형태로 마음대로 데이터를 넣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데이터가 모두 다 들어가게 되면은 바로 각 학생에 대한 정보가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부분이 데이터를 넣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데이터를 출력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구조체라는 걸 활용하면은 하나의 학생이 가지고 있는 정보, 학번, 이름, 학점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아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저장하고 다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구조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실제로 이러한 방법, 이러한 코드 구현 방법이 엄청나게 많이 사용이 되고 정말 표준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